한국인 남편이 죽자 베트남 며느리를 쫓아낸 한국의 시부모님. 그러나 며느리는 다시 시부모님 앞에 울면서 나타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특별한 감동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하는 감동의 바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며느리의 미래를 위해 베트남으로 내쫓아야만 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출신의 리노이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든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수많은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20대는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경찰관으로 일을 하셨어요. 지역신문의 날 정도로 큰 사건을 진압한 부모님께서는 인터뷰를 할 만큼 유명하기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언제나 부모님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무척이나 대단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으로 일하시는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아서인지 저 역시 진로를 결정할 나이가 되자 자연스럽게 경찰이라는 직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찰이란 직업을 가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경찰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경찰이라는 직업이 주는 겉모습에 끌려 시작을 하게 되었지만 무엇보다 남들을 위해 나를 희생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려움이 컸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죄송하고도 부끄럽기도 했어요. 보란듯이 경찰이 될 것이라 큰 소리를 쳤으면서 정작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를 한 거잖아요. 자신의 꿈과 멀어지면 사람들은 큰 상실감에 빠진다고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패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날 이후 제가 부모님에게 응석 부릴 날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동료분들이 부모님이 사건 현장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셨을 때는 실감이 나질 않았어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아침마다 함께 해주시던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금방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집에 돌아오실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홀로 집에 돌아오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는 부모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부모님의 빈자리는 20대 초반이던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힘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때 아마 남편이 아니었다면 오래도록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가슴 아파하며 부모님을 그리워했을 거예요. 남편은 베트남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의 소식을 듣자마자 집으로 달려와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혹여 제가 끼니라도 거를까봐 매일 점심때면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며 평소 제가 좋아하던 음식까지 손수 배달을 해주었습니다. 꾸준히 곁에서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선을 지키며 보살펴주는 남편 덕분에 저는 서서히 몸을 짓누르던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희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연인이 된 후에도 남편은 한결같이 저를 배려해주며 사랑을 주었습니다. 제가 다시 직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꽃다발과 함께 손편지를 주었을 때는 얼마나 벅차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비록 단순한 사무직원으로 아주 작은 회사에 붙었을 뿐이지만 크게 기뻐하며 축하를 해주는 남편 덕분에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만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남편과 함께하며 제일 좋았던 점은 소소한 일상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적이 다른 만큼 저희에게도 시련은 찾아왔어요. 남편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큰일을 겪고 계시다며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거든요. 남편에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함께할 나날을 꿈꾸었던 저에게 남편의 부재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으니까요. 남편 앞에서는 당당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없는 베트남에서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저를 본 남편은 예상 밖의 행동을 했어요. 바로 저에게 프로포즈를 한 것이었죠. 같이 한국으로 가자고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남편과의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부모님을 잃은 제가 충동적으로 결정했다고 여기는 모양이었어요.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외로움에 남편을 따라 고민 없이 한국행을 선택한 것도 맞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나고 자란 베트남에서의 생활을 접으면서까지 한국에 가기로 결심을 한 건 역시도 남편과 함께 평생을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위한 비자 발급과 이사 준비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그리고 대망의 한국으로 가는 날이 다가오고 비행기에 오르자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약속을 하더군요. 자신을 믿고 한국행을 결정한 만큼 잘해주겠다면서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오직 자신만 믿고 한국으로 향하는 저를 무척이나 걱정했지만 사실 저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고로 베트남에서의 생활은 혼자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터라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할 삶이 기대되는 것은 물론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남편과 헤어질 걱정 없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게다가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뽑히기도 한 만큼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걱정거리를 하나 꼽자면 그건 바로 시부모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유독 자신의 나라 사람들을 챙기는 민족애가 강하다 보니 외국인인 저를 안 좋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부터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교류를 했던 사람이었다면 부담감이 적을 수도 있었겠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도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걱정들은 시부모님을 뵙자마자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 사정을 들은 시어머니께서는 눈물까지 보이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거든요. 시부모님께서는 앞으로 자신들이 부모가 되어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토닥여 주셨어요. 온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저는 누구보다 더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분들이라면 당연히 한국 하면 가장 먼저 서울을 떠올리시겠지만 제가 지내게 된 용인은 서울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어요. 베트남에서 일하던 남편이 시부모님과 함께 용인에서 식당을 차렸기 때문이었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용인이라는 곳은 한국을 대표하는 경복궁과 같은 문화유적이나 남산타워 같은 볼거리들은 없었지만 저는 더없이 만족스러운 생활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넘쳐나는 베트남에서의 생활에 지쳐있던 저에게 더없이 한적한 데다가 자연과 어우러진 용인에서의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원래 도심과 떨어진 곳들은 조용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베트남만 하더라도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주요 도심 지역을 벗어난다면 제대로 된 편의시설을 기대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일 놀란 것은 주변에 마트가 없더라도 편의점을 비롯해 약국 같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더불어 경찰차들은 늦은 시간에도 순찰을 돌아서 밤에도 안심하고 밖으로 나갈 수 있었고요. 한국의 편의시설이야 워낙 잘 갖추어졌다고 알려졌기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제일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의 행동이었어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민족애가 강한 한국 사람들은 자국민이 아니라면 차별을 하거나 무시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용인으로 이사 온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식당 준비로 바빴기 때문에 처음으로 저 혼자서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몇 번이나 서울로 가는 방법을 설명해 줬음에도 워낙 길을 잘 찾지 못했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마저도 찾지 못했는데요. 그때 어떤 여성분이 다가와 친절하게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서울로 올라갔을 때도 한국인들의 친절은 계속되었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원하는 제품을 찾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자 직원은 원하던 제품을 찾아줄 뿐 아니라 타입별로 제품을 추천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직원의 도움 덕분에 제 피부에 알맞은 화장품을 찾을 수 있었어요. 용인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대략 1시간 정도로 적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워낙 버스나 지하철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덕분에 서울로 가는 길이 힘들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식당 준비에 메뉴 개발까지 눈, 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도 남편은 서울 구경을 가자며 가끔씩 저를 데리고 가준 덕분에 정말 원 없이 서울 구경을 시켜주었어요. 한국 전통의 미가 살아있는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하는 것과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인사동에서 오래된 조각이나 각종 예술품을 보는 것은 정말로 즐겁고 보람찬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한국어라고는 간단한 인사말 밖에 하지 못하는 제가 식당 일을 돕겠다고 나선 이유는 갚지도 못할 만큼 분에 넘치는 사랑을 주는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사는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시는 시부모님께서는 매번 남편과 제가 먹을 반찬을 해주셨습니다. 또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독한 감기에 걸렸을 때는 바쁜 남편을 대신해 병간호를 해주시면서 옆에 있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가장 아픈 순간 매 끼니마다 따뜻한 죽과 약을 챙겨주시는 시어머니와 늦은 밤 귀가할 때면 걱정이 된다며 매번 차를 끌고 데리러 와주시는 시아버지의 곁에 있자니 행복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다시는 느끼지 못할 줄 알았던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을 시부모님을 통해 받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진심으로 이어진 가족애를 느꼈다고나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식당 일을 돕고 싶었습니다.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면 어떠한 형태로라도 보답하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양하는 남편과 시부모님을 뒤로 한 채 식당 일을 열심히 돕게 되었습니다. 식당 일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막 한국어를 배우던 시기였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테이블 정리와 청소 정도였는데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이라는 말처럼 저 역시 식당 일을 하며 한국어 실력이 정말 쑥쑥 늘게 되더군요. 웬만한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된 저는 계산대를 잡고 손님들을 상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자신들보다 손님을 더 잘 상대하는 저에게 아예 계산대 앞에 저를 세우셨습니다. 어느덧 한국에 온 지 3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뾰족했던 주변인들의 시선도 차츰 변해가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자 저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기에 그렇게 적응을 잘하게 되었냐면서요. 이렇게 운영하는 식당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저희 부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를 닮은 예쁜 아이를 갖는 건 말이에요. 남편과 제가 워낙 아이를 좋아하다 보니 마음 같아서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를 더 대비해야 했기에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2세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식당 일이 끝나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면 남편과 종종 2세에 관한 상상을 하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빨리 아이가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기도 했고요. 하지만 부모님을 잃은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남편을 쏙 빼닮은 2세가 찾아오기는커녕 하늘은 오히려 저에게서 가장 소중한 남편을 뺏어가 버렸어요. 너무나 마음 아프게도 남편은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 대한 기억은 사실 잘 나질 않아요. 울다 지쳐 계속해서 실신하기만 했거든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뒤 시부모님과 저는 서로 얼굴만 봐도 우열을 하며 남편을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잘 살기 위해 악착같이 식당 운영을 하며 억지로라도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편이라면 분명 자신이 없이도 잘 살길 바랐을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떠난 지 반년이 되어갈 때쯤 시부모님께서 갑자기 큰 돈을 건네주시더군요.
너무 의아해하는 저를 보고 시아버지께서는 한국에서의 모든 걸 잊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저를 쫓아내실 거라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계속 시부모님 곁에 있고 싶다 울며불며 사정을 해보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마음을 굳게 먹으셨는지 단호한 태도로 일관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기도 하셨고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깨닫게 되었죠. 시부모님께서 저를 밀어내고 있다고요. 결국 저는 시부모님의 권유로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충분한 자금을 주셨음에도 베트남에서의 생활은 심적으로 고달프기만 했어요.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지만 다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부재로 힘든 와중에 가장 믿고 의지했던 시부모님에게 버림받은 거였으니까요. 한국에서 누리던 깔끔하고 쾌적한 거리도 그립고 또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카페 창가에 올려놓은 가방을 통째로 도둑 맞았을 때는 어찌나 서럽던지 정말 괴로웠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재혼을 할 때까지 자금을 지원해 주신다고는 하셨지만 어쩌면 평생 하지 못할 재혼을 바라면서 시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뿌리며 취업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짧은 사무직 경험밖에 없는 제가 베트남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할 방법은 없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느 날은 온몸 여기저기가 아프기까지 하더군요. 한국이었다면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가거나 편의점에서 약을 사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병원비가 상상 이상으로 비싸서 응급실에 가는 것은 절대 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미 영업이 끝난 약국에서 약을 타 먹을 수도 없었고요. 처음에는 혼자 참아보려고 하기도 했지만 복통은 점점 심해져만 갔고 떠오르는 사람은 시부모님밖에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저는 펑펑 울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빌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시부모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비행기 표를 끊어줄 테니 내일이라도 당장 한국으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루 종일 저를 괴롭히던 복통은 씻은 듯이 사라지더군요. 공항에 도착해 시부모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을 흘리며 두 분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제발 내쫓지 말아달라며 시부모님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께서는 크게 당황하셨어요. 알고 보니 시부모님께서는 남편도 없이 제가 한국에서 지내는 것보다 제 고향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편이 저에게 더 좋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재혼을 위해서도 베트남이 더 낫다고 여기셨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저에게 상처를 줬다며 사과를 하셨는데요. 저는 한국에 돌아와 다시 시부모님과 지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가 되었어요. 그 후 저는 시부모님과 같이 식당을 운영하며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재혼을 권유하시지만 아직은 남편 이외의 남자에게는 그 어떤 관심도 가질 않더라고요. 베트남이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이라면 한국은 제가 살아 숨 쉴 수 있게 해준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소중한 시부모님과 함께할 기회를 준 대한민국에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비록 더 이상 남편이 제 곁에 없지만 한국에 사는 동안 남편을 많이 그리워할 것만 같아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남편과 함께였을 때니까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소중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바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